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 산 정상 쪽에 하얗게 보이는 나무 보이시나요? 군락을 이루고 있죠. 하얀색이 나는 저 나무, 약초꾼이 잠시 후에 저 나무로 순간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고성들이나 도인들이 축지법을 썼다고 그러죠. 요즘 시대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축지법을 쓰시는 분. 과연 축지법을 쓸 수 있을까요? 옛날에 고성들이나 도인들이 썼다는 축지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 있잖아요. 산기슭으로 해서 꼬불꼬불하게 그렇게 다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산을 이용해서 지름길로 다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약초꾼은 요즘 시대에 맞게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바로 저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순간적인 공간 이동으로 도착했습니다. 정상이 가까운 산 중턱이 이렇게 펑퍼짐합니다. 옛날에 아마 여기에 농사를 지어 먹었지 않았을까 예측이 될 정도로 펑퍼짐한 땅입니다. 자, 가까이 가볼까요? 어디서 많이 보신 나무죠? 그리 귀한 나무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전국적으로 조림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쓰는 나무젓가락을 만들기도 하고 느타리 버섯을 키워 먹기도 했던 그 나무입니다. 어떤 구독자님께서 자작나무하고 헷갈려 하시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줄 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 나섰습니다. 이 나무는 은사시나무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보이시죠? 은사시나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작나무하고는 흰빛이 돈다는 것 외에는 별로 닮지는 않았는데 남부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은사시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사시나무하고 유럽이 원산지인 은백약나무하고 교잡을 해서 만들어진 교잡종인 나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수원 지역의 특산식물인 수원사시나무하고 유럽이 원산지인 은백양하고 자연에서 교잡된 그런 교잡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하는데요. 약초꾼의 사견으로는 후자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수원사시나무라고도 부르는데요. 잎이 수원사시나무하고 닮았고요. 잎 뒷면이 하얀 솜털로 덮여 있는 것은 은백양나무의 특징하고 닮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교잡된 나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은사시나무 숲이는 흰색이라기보다는 은백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처럼 숲이가 갈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육군 소위, 요거는 육군 중위.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갈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시나무 숲이는 은사시나무하고는 다르게 이 아래쪽은 아주 흑갈색으로 띄고요. 이렇게 은사시나무 색깔이 아니고요. 거의 검은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회색빛을 띤 녹색이고요. 숲이가 어렸을 때는 갈라지지도 않고 나이를 먹으면서 다이아몬드 모양이 아니라 다양한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갈라지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사시나무의 숲이는 거의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그 황철나무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거 황철나무까지 말꼬리가 길어지면 오늘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게 될 것 같아서요. 황철나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닮은 나무, 미루나무가 있죠. 미루나무는 미국이 원산지이고요. 나무의 상단부 몸통에서 하늘을 향한 가지가 많이 나오는 나무라고 짧게 구별해 드리고요. 미루나무하고 유럽이 원산지인 양버들하고 교잡종인 이태리 포플러라고 하죠. 이태리 포플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수원 사시나무는 개체수가 너무 적어서 만나기는 어려운 나무이고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사시나무는 잎 뒷면에 하얀 솜털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모두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지는 큰키나무고요. 그 옛날 말에 사시나무 떨듯 떤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시나무 잎이 잎자루가 길고 잎이 부채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바람만 불면 잘 흔들리는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약초꾼은 식물학자가 아닌 관계로 구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이 은사시나무는 유럽이 원산지인 백약나무하고 우리나라 고유종인 사시나무하고 교잡에 의해서 탄생된 나무라는 사실하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곳곳에 많이 조림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고 점차 자연 번식도 되고 있는 그런 나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은사시나무는 수원사시나무보다 잎 뒷면에 하얀 솜털이 더 빽빽하게 더 많이 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드리고 가야 할 것은 이 은사시나무에 다른 이름이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 은사시나무를 은수원사시나무, 현사시나무, 현백양 이런 이름들은 모두 은사시나무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약초꾼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요. 이 은사시나무의 약성하고 약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사시나무는 잎하고 나무 껍질을 약으로 쓸 수 있는데요. 주로 껍질을 약으로 많이 씁니다. 잎은 여름에 채취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쓰고요. 약명으로는 백배양, 백양엽이라 부르고요. 껍질은 여름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약명으로는 백양숲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모백양이라고 합니다. 잎과 껍질에 약재로서의 성미는 맛은 쓰고 성질은 차고 독이 없습니다. 약효를 살펴보면 지해작용, 기침을 먹게 하고요. 거담작용, 가래를 사귀고 평천작용, 천식을 낫게 하고요. 산어작용, 피 속에 어혈을 녹이고 소염작용, 몸속의 염증을 없애고 지혈작용, 피를 먹게 하는 작용, 그리고 진통작용, 통증을 먹게 하는 작용, 항암작용이 있고요. 몸속의 풍습을 없애는 거풍습작용, 소변을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 등이 있습니다. 이 은사시나무의 주요 사용처는 기침, 가래, 천식, 만성기관지염 같은 주로 기관지 질환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백반증, 각종 암, 특히 그 폐암에 좋고요. 풍습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신경통, 각기는 다리가 뻣뻣해지고 시큰거리고요. 붓거나 마르고 힘도 없고 열이 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각기에도 쓰이고요. 구내염, 치통, 타박상 등에 쓰입니다. 복용법은 하루 5 내지 10g을 500cc의 물로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나뉘어 마시고요. 잎은 잎차로 달여서 마시거나 분말이나 환을 지어 먹고요. 외용 시에는 찧어서 바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모든 풍과 각기, 종기를 낫게 하고 풍비와 타박상의 어혈을 제거하고 근골에 끊어진 것을 잇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은사시나무의 고사목에 발생하는 항암하고 면역력 증진에 좋은 버섯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식용버섯, 하나는 약용버섯이 달립니다. 일반적으로 상황버섯으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약용버섯인 황금색이 나는 목질 진흙버섯이 달리고요. 식용버섯으로 맛이 아주 좋아가지고 회로 먹을 수도 있고 데쳐서 먹기도 하고요. 국이나 찌개, 특히 그 라면 끓일 때 넣으면 미끄덩하고 감칠맛이 나는 느타리 버섯이 달리기도 합니다. 이 은사시나무의 고사목 그리고 황철나무의 고사목이 두 가지 다 죽어서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검은색을 띠고 두 나무 모두 그 상황버섯이 달리기 때문에 이 은사시나무의 상황하고 황철나무 상황하고 구별하는데 그 혼돈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그 목질이긴 합니다만
은사시나무에 달린 상황버섯보다 황철나무에 달린 상황버섯이 좀 더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약효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시중에서는 특별히 구분 없이 황철 상황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나무에 상황버섯이 달린다는 것하고요, 크게 구별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은사시나무를 복용할 때 주의사항은요, 은사시나무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냉한 사람은 감초나 생강 또는 대추를 첨가해서 달여 마시거나 주의해서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사시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시간 나실 때 해주시는 광고 시청은 약초꾼에게는 최고의 보약이라 하겠습니다. 약초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